할게.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 우리가 x는 ft라고 하는 식을 보게 될 거야. 얘는 뭐냐면은 x를 알려주는 거야.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x는 뭐냐면 자,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니까 1차원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상에서 움직임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부르고요. Y축까지 생기면 평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Z축이라고 하는 축이 하나 더 생기면 기하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인데 공간이라고 부르게 돼요. 즉 축이 하나 생길 때마다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1차원 수직선,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차원 수직선이에요. 좌표가 하나인 거죠. 이렇게 0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1 이렇게 좌표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하는 ft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얘는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해요. 얘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을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 x는 0이 돼요. 즉 뭐야? t, 타임이야. 시간이 0일 때 얘는 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야. 자, 3t 집어넣자. 미안하다. 3t 집어넣자. 자,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초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자, 얘가 1초일 때에는 여기에 있는 거야. 2를 갖다가 집어넣어보자. 4 빼기 6, 마이너스 2에 있죠, 또. 맞냐? 3을 갖다 집어넣읍시다. 3, 3, 9, 마이너스 9. 어디에요? 0의 위치에 있어요. 즉, 시간을 대입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자,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거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평균 속도라고 사실 평균 속력을 배웠지 속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거든요. 차이점은 이따가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평균 속도는 뭐냐면요. 자,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증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해서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도 부르죠. 과학 시간에 배우셨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니?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이 1초였어. 1초일 때 0에 있었어. 자, 2초가 됐어. 그럼 1초가 흘렀지? 1초가 흐른 뒤에 내가 여기 2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어. 맨 처음 0이었냐? 0에서 2라는 위치로 이동해 갔어. 그러면은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시간 얼마나 흘렀어? 1초가 흘렀지. 그래서 1분의 2 속도, 평균 속도는 2가 되는 거야. 다시 1초일 때 내가 시계를 봤는데 지금 현재 1초야. 1초일 때 지금 내가 0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어. 왼쪽이 음의 방향, 오른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자,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두 칸 가 있었어. 그럼 나의 위치 변화량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2초예요. 2초일 때 내가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 있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시간의 변화량 1이죠. 1초 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것은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의 변화, 시간은 흐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양의 값이지. 위치 변화량.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고 위치 변화량이 양수야. 그럼 어디로 갔다는 뜻이야?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란 뜻이야? 오른쪽으로 간 속도가 되는 거야. 그치?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 시간의 변화량이 양수예요.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2예요. 왼쪽으로 두 칸 왔어요. 그럼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야?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t가 있었다. 이거 축 두 개 그리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t2라고 하는 시간으로 흘렀다라고 치자. 그랬을 때 내가 t1이라는 시계에서 시간일 때 내가 위치가 x1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t2라는 시간일 때는 위치가 만약에 x2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 거 t2-t1 분의 x2-x1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뭐야? 비율을 보는 거야.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야. 비율.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량 비율 위치 변화율 비율 그게 속도야. 비율 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x는 ft예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ft 함수에다가 t1을 대입한 값이죠. x2는 t2라는 시간을 x는 ft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f의 t2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균 속도는 t2-t1분의 ft2 뭐야? t2를 집어넣은 위치죠. 빼기 f의 t1으로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배웠던 거랑 비슷하냐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거죠. 이게 평균 속도예요. 비율 관계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순간 속도로 바꿉시다. 자, 리미트 무한히 t2를 t1에 가깝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시간의 변화량이 거의 순간 찰나가 되는 거야. 찰나의 순간으로 만드는 거야. t2-t1분의 ft2-ft1이야. 자, 얘가 뭐냐면은 t1인 순간의 속도예요. t1인 순간의 순간 속도라고 불러 이거. t1일 때의 순간 속도라고도 불러요. 순간 속도. 솔직히 속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면 순간이란 단어를 생략시킨 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보통 순간이란 단어를 빼고 얘기하죠. 속도예요. 그냥 속도. 그래서 t는 t1일 때의 속도예요. 얘가. 어떤 건가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 무한히 t2를 t1에 가깝게 만들었어. 그럼 찰나지만 그러면 얘도 무한히 왼쪽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로 x2가 점점점 가깝게 오는 거야. 왜? t2가 이쪽에 왔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찰나이긴 하지만 요 순간의 찰나와 요것도 짧을 거야. 되게. 걔네들 간에도 뭐가 존재하겠어? 비율이 존재할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t1인 순간의 속도가 되는 거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디 이번에 여행을 가. 여행을 왜 가니? 수능 끝나고 가야지. 자, 그래서 니네들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아빠가 열심히 달리고 계셔. 자동차를 운전해서 달리고 계셔. 지금 계기판을 봤더니 100km/h야. 그건 뭐야? 지금 현재 네가 달리고 있는 순간 속도인 거야. 계기판에서 그걸 다 계산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 있지. 그거 해서 계산을 해준 거다. 알겠죠? 그게 순간 속도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역시나 얘를 치환 극한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h를 가지고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h가 0으로 할 때 요거 치환하는 거죠.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x는 ft를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즉, x는 ft를 미분하면 f'의 t가 되는데 여기 구한 도함수가 되는 거고 이 도함수에다가 t1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입하면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velocity. 그래서 속도 함수는 f'의 t가 되는 것이다. 이게 속도 함수야.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인 거야, 얘가. 단어론 속도라고 부릅니다. 순간이라는 단어를 뺐을 뿐인 겁니다. 됐죠? 이게 속도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가속도를 배웁시다. 역시나 순간이란 단어는 생략합니다. 가속도. 영어로 엑셀. 뭐 엑셀레이션? 엑셀레이트? 아무튼 그래서 A, X. 자, 엑셀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속도는 이 가짜가 더할 가짜거든.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얼마나 빨라지니?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속도를 보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속도를 보는 거라고. 속도가 변하는 걸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야? t2-t1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하는 거야. 자, 얘를 우리는 f'의 t죠. 그래서 f'의 t2에서 f'의 t1일 때의 속도, t2일 때의 속도 차이를 보는 거라고요. 그게 가속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순간 가속도만 할 겁니다. 평균 가속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가속도 리미트 t2가 t1에 가까워질 때, 즉 무슨 얘기야? 시간이 t1일 때의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야. 얼마나 더해졌니?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니? 그 비율을 보는 거야. 얘 또한 마찬가지로 h로 치환을 해서 h분의 f 프라임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의 t1인데 얘는 뭐야? f 프라임 t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즉 이게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도함수야? 이게 아니라 이게 도함수야. 이계도함수로 불러요. 자, 그거는 미적분 2에서 이계도함수라는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미분을 한 번 더해서 t1을 집어넣으면 뭐가? t1일 때의 가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 보자.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비율, 속도가 변하는 비율.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비율이야.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 그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됐죠? 개념은 이게 다야. 중요한 건 결국엔 뭐냐? 내가 위치를 구하려든 속도를 구하려던 가속도를 구하려던 어쨌든 다 시간을 구해서 집어넣어야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문제 보면서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유형 12번 960번 보도록 합시다. 지웁니다. (960번) 보자. 자, 원점을 출발하여 뭐야? t는 0일 때 원점 0에 있다는 뜻이야. 수직선에서 좌표가 하나입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어때요? X는 또 꺼졌어. 얘가 요즘 맛이 갔어.
또 한 100만 원 들어가겠네. 써서 풀게. 자, 960번이에요. 자, 거기서 보시면요. x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4t 제곱 12t라고 해서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함수예요. 자, 이때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얘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바뀌죠, 계속. 근데 얘가 언제 다시 원점을 지나간대. 얘의 위치가 0이 되는 시간 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인수분해합시다. 마이너스 t로 묶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방정식의 근이 0, 6이 12, 마이너스 2, 6.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0초일 때 원점에 있고 6초일 때 원점에 다시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했어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속도.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V는 뭔지 보니까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하는 함수를 찾았어. 여기다가 6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6초일 때의 속도, 1을 집어넣으면 1초일 때의 속도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다시 보시면요.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그 순간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선우, T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그렇죠. 6초일 때 속도가 6 집어넣어야 되겠죠? 6, 6에 36 곱하기 3, 339, 6, 38, 108, 마이너스 108, 6, 8에 48, 12. 자, 50, 60. 그래서 마이너스 48이에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럼 얘가 갖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48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 48이라는 얘기는? 얘가 6초인 그 순간 원점에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순간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느 속도로? 48이라는 마이너스 48이라는 속도로. 됐지? 자, 다음 속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중딩 때까지 배웠던 속력이라고 하는 거, 고1 때까지 배웠나? 아무튼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는 다릅니다. 너희들 속력은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느냐? 뭐야? 걸린 시간.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었거든. 총 시간분의 총거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이동거리. 근데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량이랑 좀 달라요. 내가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뒤로 2칸 갔으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5야.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1이야. 다르다. 그게 달라. 그래서 사실 속력과 속도 중에서 속도는 자 다시 내가 오른쪽으로 3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속도도 3, 순간이야. 지금 순간. 속도도 3, 속력도 3이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2칸을 갔어. 그럼 평균 속도 마이너스 2. 1초 동안에 갔으면 평균 속력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이때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하고 같은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뒤로 잠깐 왔어. 그러면은 절대값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964번 잠깐만. 964번 잠깐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X는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3T 제곱 플러스 K래.
자, 위치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가속도가 0일 때 위치는 40이래. 그러면 언제 가속도가 0이 될까? 그러니까 전혀 힘이 안 가해지고 있는 거야. F는 ma니까. 힘이 안 가해지고 있는 거야. 왜? 질량은 그대로. A, 0. 힘, 0.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힘도 받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 속도는 있을 수 있어요.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되죠. 자,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뭘 구해야 된다고? 시간을 구하는 게 관건이라고요. 시간이 3이야. 무슨 얘기야? 초라고 그냥 할게 계속. 3초일 때 얘는 가속도가 0이야. 속도는 있을 수 있어. 속도가 등속운동이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가속도는 0이에요. 3초일 때.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가속도가 0일 때 위치는 40이래. 그러면 위치는 3초일 때 위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 3, 27 플러스 K가 40 K는 10 잠깐만 98 18 빼니까 얼마야? 22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22 정답 4번이죠. 이해가 가나 모르겠다. 왜냐면 과학이랑 연결이 됐잖아. 과학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애들도 있었어. 나는 당연하고 이해 가고 뭐 이런 거잖아. 이상해. 자, 96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x는요,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5t 일 때 출발 후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 t에서의 P의 가속도 구하래. 그럼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간 일대의 가속도. 그러면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니? 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요, 속도가 느려지다가 잠깐이지만 멈추고 뒤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운동 방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고전 역학? 이게 역학이에요. 빛은 다르죠. 빛의 속도는 일정. 그거 있잖아. 빛이 튕겨나가잖아. 거울에서. 튕겨나갈 때 속도가 잠시지만 0이 되지? 아니다. 신기하지 않니? 안 신기하구나. 관심이 없구나. 속도는요.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t제곱 6t 플러스 5는 0 1 또는 5 무슨 얘기야? 1초 또는 5초의 속도가 0이 돼.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되게 웃기다. 잠깐만. 얘 우리가 함수로 잠깐만 생각해 보자. 함수로 생각하면 x, t 이건 니네들 나한테 개념 배웠던 애들 내가 얘기해 줬었어. 자, 얘 함수 그래프 그리면 원점 지나가. 다음 1초일 때 극대 값 얼마니? 16 빼기 9, 7 7이에요. 1초일 때 얘가 7의 위치에 가요. 5 집어넣으면 아이씨 계산해봐.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25 아이씨 25 곱하기 9 아 이런 거 이럴 때는 본소기가 생각나. 그래서 계산 겁나 빨리 해주는데 98 225냐? 그치 15제곱이니까 225죠. 5 곱하기 15 5는 5, 25 75 100 200 그럼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니까 5초일 때 마이너스 25죠. 위치가 그러하다고 위치가. 그러면 얘네 그래프 그냥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의 실제 이 물체의 움직임은 얘를 눌러서 눕힌 거랑 같아. 그러니까 얘가
눌러서 눕히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 얘 실제 움직임은 0초일 때 원점에 있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7만큼 갔다가 운동 방향 바꿔서 뒤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25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 운동이 그러한 운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수직선상에서. 눌러서 눕히면 돼요. 자, 아무튼 그거는 됐고요.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꾼다? 1초, 5초, 두 번. 자,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 t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가속도 함수를 찾읍시다. 6t-18. 그러면은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가속도입니다. 자, 실제로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1초일 때 얘가 어디까지 가요? 7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가면서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다가 7초일 때 속도가 0, 그리고 뒤로 가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계속 저로 밀고 있는 거야. 가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어쨌든 7초 때 멈추는데 뒤로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 저쪽으로. 얼마? 마이너스 10이라는 가속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뭐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걸 전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긴 이걸 이해했으면 물리를 선택했겠지. 물리 선택한 사람 없죠? 있어? 물리화 흥해라. 자, 975번을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도점 PQ의 시각 T일 때 XP 3분의 1T 세제곱 9T 마이너스 6 XQ 3T 제곱 마이너스 7이에요. 자, P와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둘은 다르게 움직여요.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 잠깐이지만 속도가 같을 수 있으려. 속도가 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래. PQ 사이의 거리. 그럼 속도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언제 속도가 같아지는지 시간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그때 각각의 위치를 찾아서 거리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같아야 돼. VP, VQ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언제 속도가 같아지는지 찾으셔야 되겠죠. 자, 미분에서 구하는 거 이해 가시죠? VQ 방정식 풀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 t는 3. 무슨 얘기야? 3초일 때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 다음 3초일 때 위치 구하자. 3초일 때 위치 구해보니까 9, 27, 36 빼기 그래서 30입니다. P의 위치 30이고요. Q의 위치 찾아야 되겠죠. 3초 집어넣어. 3, 3, 9, 3, 20. 20이네요. 정답 10. 그러니까 위치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속도는 같은 거야. (978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XP, XQ 함수로 나와 있죠. 위치 함수 나와 있죠. 두 점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운동 방향이 반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건 무엇? 속도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둘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결론, VP와 VQ의 부호가 반대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거 부등식 풀란 얘기겠죠. 이해가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풀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983번.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4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 그러면 잠깐만 위치 함수가 마이너스 5t 제곱 30t 플러스 40이거든. 난 이 문제를 항상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건, 자, 건물의 높이가 40m입니다. 여기서 물체를 던져 올렸어요. 어디로 떨어져요? 여기로 떨어져서 얘는 뒤지겠죠. 이런 생각 안 드니? 내가 이상한 거냐? 니네 옛날 개념할 때 설명해 주지 않았냐? 머리 위로 돌 던진 동네 형 얘기 안 해줬니? 옛날에 선생님이, 너희들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선생님 옛날에 되게 귀엽게 생겼어. 왜 웃냐고 너 자꾸. 아이씨. 야, 나도 2살, 3살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 인기 많았어. 어른들이 이쁘다, 잘생겼다 막 이랬어. 그런 말 안 들었어. 장군감이다. 막 무슨 뭐 이런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애매한 말 안 들었어. 그냥 딱 잘생겼네. 어렸을 때. 지금 아니고 40년도 더 된 얘기죠. 40년 동안 사갔으면, 시들었으면 요 정도는 되는 거 괜찮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때 동네 형 중에서 나보다 7살 많은 형이거든. 그건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 누나랑 동갑이라서. 7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약간 되게 착한 형이었거든. 되게 착했어 진짜. 되게 착했는데 바보 같은 형. 이거 바보라고 하면 좀 그래. 어리버리한, 약간 어리버리한 바보 같은 약간 그런 형이 있었는데 되게 착했다. 그 형이 날 되게 좋아했었어. 너무 날 좋아했었는데, 날 아꼈는데, 난 기억이 안 나지. 되게 어렸을 때라. 4살 전이야. 그 동네 살 때가. 근데 그 형이 내가 나한테 감을 따주고 싶었던 거야. 감나무에 감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형 그래봤자 몇 살이야? 11살? 내가 4살이면 7 더하면 11살이잖아. 아마 그쯤이야. 어려, 그 형도. 근데 그 왜 동네에서 그거 있잖아. 동네에서 콧물 흘리면서 아리마 이러면서 는 그런 형. 그런 형이었던 거야. 근데 되게 착했던 형인데, 그 형이 날 감을 따주겠다고 돌을 위에다 던진 거야. 그 돌의 움직임입니다. 장난이고. 근데 그 돌을 던졌는데, 돌을 요만한 거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던져야 될 거야. 아니, 그 형은 바위를 들었어. 위로 던졌어. 그리고 그 바위가 자기 머리로 떨어졌어.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병원에 갔어. 우리 어머니께서 옆에다가, 그냥 이름이 보성이? 아니, 그 보석? 하여튼 뭐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잘. 하여튼 그 형,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께서 걔를 업고 응급실 병원을 가셨어. 그래서 당연히 머리 깨면 막 이렇게 했지.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죠. 되게 어렸을 때라.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런 건데. 그리고 그 형이 다시 똑똑해졌다고 난 들었던 것 같거든? 똑똑해졌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나 잘 모르는데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그럴 때 엄마가 그 형 소식을 얘기해 줬어. 어. 우리가 어쨌든 광명시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 형 소식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걸 기억하거든? 자, 어쩌면 혹시 아직 너희들 머리에 충격이 안 가서 그런 걸 수 있어. 방법일 수 있어. 정지원? 혹시 몰라?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어. 복불복이야. 50대 50.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야, 돌을 던졌는데 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그림 보면은 아래 84번도 문제 보면은 왜 앞으로 떨어지지? 자, 이렇게 떨어진다고 치자. 자, 근데 요거 항상 보면은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요거 보면은 나는 습관적으로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거든? 0 집어넣어서 40 나오는 거 확인됐죠? 40m 높이에서 던지네? 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나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나머지들 보니까 얘를 분석하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냥 갖다 미분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A는,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가속도는 왜 마이너스 10일까?
자, 얘들아. 수직선이 아닌 위아래 방향으로 해서는 위 방향이 양의 방향, 아래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아래쪽 지면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의 가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왜 그런 거야?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한 거야. 9.8m/s 제곱이 아니라. 그리고요. 속도는 m/s, 가속도는 m/s 제곱과 같이 합니다. 시간으로 계속 나눴잖아. 생각해봐. 내가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 구했고,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가속도로 계산했죠. 그래서 계속 S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가. 단위는 원래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자, 문제 보자. 기억.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얼마?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3초. 맞습니다. 기억. 3초일 때. 니은.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85m이다. 그럼 최고 높이가 85m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위치 함수에다가 3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3, 3, 9, 45, 90, 40, 85.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3초일 때 85m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게 되죠. 다음. 디귿.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m이다. 야, 여기가 85m지. 85. 이거 얼마? 45. 더하면 130. 맞죠? 디귿? 맞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130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면과 부딪히는 순간 이 물체의 속도는? 그럼 부딪히는 순간이지. 지면과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를 알면 우리는 2분의 mv 제곱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야, 물리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다. 이제 너희들은 물리 성적이 올라야 되겠죠? 다 미분적 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 미분적 분이라니까? 속도, 가속도, 너희들 하고 있는 과학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모두라고는 안 그랬어?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공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자,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한번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늘 왜 그러냐면 유용할 게 별로 없어서 내가 말을 겁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속도는 우리 아까 과제는 아까 다 냈죠? 부정적분까지, 이형까지 완성 다 돼 있어요. 서술형까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얘가 지면에 떨어진 순간에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끝. 시간을 구해야지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위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은 0. t는 8. 과거는 버리라고 그랬어. 과거에 집착하지 마. 집착남대. 자, 8초일 때 얘가 지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군요. 미안. 아이씨. 빨리빨리 말해야지. 자, 3. 뿔마. 339 더하기 8. 그래. 3 플러스 루트 17초일 때 얘가 지면과 부딪힙니다.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속도가 구해지긴 하겠죠. 됐죠? 질량을 모르니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질량 모르니까. 근데 그 형이 대략 던졌던 돌은 대략 내가 볼 때는 한 1kg에서 2kg 정도 됐을 것 같아. 한 이 정도 되는 돌. 근데 생각해봐. 11살짜리가 들면 2만 원 든 거잖아. 대단해. 정답은 5번. 자, 988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김제동 아닙니다. 제동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에요.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x미터라 할 때 x는 30t
마이너스 t제곱이에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바로 멈추면 사람이 뒤지겠죠. 관성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미끌려 가는 거 이걸 제동이라고 해요. 제동거리. 자, 그러면 제동거리는 이 식을 따라간대. 0 집어넣으면 위치 0, 1 집어넣으면 29. 그쵸? 그러니까 뭐야? 29m 가 있다는 뜻이야. 1초 만에. 그런 얘기예요.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뭐 가속도까지 있는 거 보니까 가속도까지 가자. 자, 미분합시다. 30-2t. 아이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2. 자, 기억. 제동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정지하려면 선우. 정지하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언제 정지하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 아, 5 빼먹었구나. 에이. 10t. 선우 대답해봐. 정지하려면 정지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정지라는 뜻은 뭐야? 속도가 0. 아이씨, 그걸 대답을 해야지. 언제 정지해? 3초일 때 정지해. 기억, 맞죠?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3초. 니은, 제동 후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위치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3초일 때 위치 찾아보자. 90, 45, 45m. 정지할 때 45m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45m를 밀려간 거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제동 후 1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 1초일 때 순간 가속도 마이너스 10.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얘가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계속 속도가 빼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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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10 해서 멈추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는 뜻이야. 식이 다르면 또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다르죠. 실제하고는 달라.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겁나 쉽게 바꾼 거야. 마찰력이잖아. 마찰 계수가 존재하고 마찰 계수에는 뭐 그 물체의 물질이 이루는 성분도 중요하고 그 뭐야 표면 트레드밀? 아니 트레드밀에 밀린 건데 그 막 있잖아 박혀 있는 뭐 이렇게 모양 있잖아 자국 파인 거 그런 것들 중요하고 막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실제는 992번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이다. 함수 X는 FT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X는 F 아씨 그림이 선우 자 이것만 봐. 얘가 X는 FT 그래프야.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운동 방향 몇 번? 오! 오! 정지원 몇 번 바꿔? 2번이죠? 운동 방향 2번 바꾸잖아. 맞지 않아? 맞아요, 3번. 자, 보자. 속도. 얘 미분하면 속도 되잖아. 그치? 속도가 음수예요. 무슨 얘기야?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시작점이 원점이 아니야. 뭐 여기 5라고 치자. 그럼 얘는 5에서 시작해서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위치 함수야. A초였을 때 얘는 원점에 위치하는 거야. 그러다 운동 방향 바꿔서 A초가 지나니까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아무튼 내가 뭐라고 그랬죠? 눌러서 눕히면 그게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뒤로 가다가 자 눌렀어. 그럼 얘가 뒤로 가다가 A초일 때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B초일 때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해서 C초에 원점 지나갑니다. 그런 거야. D초일 때 다시 운동 방향 바꿉니다. 운동 방향 하나, 둘, 세 번 바꿔요. 뭐 아무튼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 0초와 2초 사이에서 전피는 운동 방향 세 번 바꾼다. 기억 맞죠? 니은 C일 때, 2일 때 운동 방향 같다.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속도라고. C일 때 속도, 음수 뒤로 가고 있죠. 2일 때 속도, 양수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니은 탈락. 디귿 B일 때, D일 때보다 속력이 더 크다. 뭘 보라고? 접선을 봐. B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D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그럼 속도가 0이지. 속력은 0. 얘도 마찬가지야. 순간 속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평균 속력이 아니니까 중간 과정 볼 필요 없지. 그냥 속도 절대값이면 속력 되는 거야. 순간이니까. 중간 과정에 운동 방향 바꾸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디귿 탈락. 정답 1번. 기억 하나.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에이씨, 재활용하려고 그랬더니 재활용을 할 수 있겠네. (996번입니다) 자, T에서의 속도 FT의 그래프 그린 것 같다. 속도구나. 이거 속도네. VT야. VT 그래프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예요. 선우.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운동 방향 언제 바꿔? 어. 오! 어떻게 알았지? 잘했어. 그렇지. 이거는 X는 FT가 아니라 VT 그래프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됐죠? 야, VT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정지원. 이거 VT 그래프야? V는 FT 그래프야? 예.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두 번이야, 한 번이야? 어? 한 번이야. 한 번이야, 한 번. 어디서 바꿔? 1번, 2번, 3번. 오, 맞아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잖아. 온도만 바꾸는 거죠. 속도가 양수, 양수.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얘가 가다가 속도가 0. 다시 가는 거야. 잠깐 멈춰다 그냥 가는 거야. 움찔? 아니네. 가자. 이런 거. 자, 아무튼 996번 문제 봅시다. 기억. 0에서부터 F까지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C이다. 맞죠? 이거 속도 그래프라고. C일 때 최대값 맞잖아. 다음. 그래서 기억 맞아요. 니은. 0초에서 F초까지 해서 P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맞죠? 하나, BD, F, 2번이네요. 니은 탈락. 왜? F에 등호 없잖아. F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는데 F는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F 빼고 2번입니다. 그래서 니은 탈락. 승준이 이해 가니 너? 안 가지? 가? 그럼 질문할게. 모르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지. 디귿. 승준, 앞에 봐.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 맞아요. AC 3번 맞아요. 그래서 디귿 맞아요. 정답 기억 디귿 3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앞에를
보세요. 자, 우리는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불렀죠.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얘를 미분을 해서 구한 도함수 dx, dt, t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죠. 즉 f'의 t가 뭐라고요? 속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얘는 이거 국어적인 걸 잘 보라는 얘기야.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라고 불러도 되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그게 얘야. 얘를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length 길이. L은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예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예요.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 그러니까 시간을 집어넣으면 길이가 나오는 거야. B한테 예를 들어서 너 나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나이 20 딱 집어넣었어. 180cm. 그러면 이제 좋겠지. 180까지 커야지. 파이팅. 자, 쟤를 미분하세요. dl, dt 미분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야. 길이가 변하는 변화율. 넓이. 시간에 대한 넓이를 알려주는 함수를 미분하면 ds, dt f'의 t를 구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돼요? 시간에 대한 뭐야?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부피 VP 시간에 대한 부피를 알려주는 볼륨을 알려주는 함수가 돼요. 자, 역시나 얘를 미분하면 dv, dt t에 관하여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하고 구해야 된다. 변화율이 속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정도 키까지는 클 거니까 999번. 가장 대표적이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0cm인 하림이가 높이가 4.5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1.2m/s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선재의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선재가 아니라 하림이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봅시다.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의 높이는 4.5m입니다. 이것도 선재 그거 드라마 때문에 선재 이거 했나 보다. 그치? 걔 180 넘어. 걔 180 넘어. 자, 가로등의 높이 4.5m고요. 하림이가 그 바로 아래에서 밑에서 출발하여 하림이 찌질하다 진짜 180입니다. 1.8m. 자, 단위 환산 해줘야 돼요. 단위 환산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림자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자의 길이를 L.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길이의 변화율 같은 거예요.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길이의 변화율 같은 거야. 왜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왜 이따위로 써줬지? 국어를? 그렇게 문제에선 절대 안 나오는데. 자, 여기가 L이에요. 얘는 뭐래요? 초당 1.2m를 간대. 그럼 얘가 걸어갔어. T초가 흘렀어. 얼마나 가? 1.2T만큼 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앞에 봐, 선우. 이거 보는 거예요. 닮음. L 대 1.8m는 L 플러스 1.2T 대 4.5m.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L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8L 더하기, 에이씨, 야, 계산이 짱나. 하이 빅스비 1.8 곱하기 1.2 안 하고 있구나. 계산하자. 2.16이야? 틀리면 너 때문에 틀리는 거야? 2.16T는 4.5L 1.8을 빼니까 2.7L 뭐야 이거? 이거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지? 2.16T L은 2.7분의 2.16T 이거 맞아? 270분의 216T인데? 야, 뭐 이상한데? 어? 이 계산 5분의 4야? 아, 그래? 아, 정답 1번이래요. 늘어나는 속도는 L, 뭐야? dl dt 구하라는 얘기죠? 늘어나는 속도. 270분의 216. 0.8이요. 정답 1번이요. 천이. 자, 그림과 같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일어난다.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3cm/s씩 커질 때, 그러니까 1초일 땐 반지름 3cm, 2초일 때 6cm, 3초일 때 9cm, t초일 때 반지름이 3t가 되는 거죠.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제곱의 파이 9t제곱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넓이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3초일 때의 원의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ds dt. 자, ds dt 18t 파이. 근데 뭐예요? 3초일 때 3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54 파이. 정답 5번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천사. 문제 읽으세요. 천사. 문제 읽으세요. 브라보콘, 월드콘일 수도 있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이스크림 공장에는 액체 상태의 원료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10cm인 3cm, 10cm
원뿔이 뒤집어진 모양의 용기에 넣고 얼려서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한다.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는 기계는 액체 원료의 높이가 1cm/초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10초 동안 그러면 뭐야? 초당 1cm씩 올라가니까 10초면 다 채우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의 용기에 액체 원료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용기에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수면의 넓이를 t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자, 내가 t초가 흘렀을 때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야. 그러면 이때 높이는 초당 t씩이니까 길이가 얼마?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t. 됐지? 근데 넓이의 변화율, 넓이. 얘의 넓이, 수면의 넓이. 그러면은 이걸 찾아야 돼. 반지름을 찾아야 돼. 몇 대 몇? 10대 3. t 대 얼마? 10, 뭐? t 대 3이야? 10분의 3t. 닮음 쓰세요. 닮음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면의 넓이는 10분의 3t. 반지름이죠? 반지름 제곱의 파이. 끝. 식은 구해줬으니까 미분에서 4 집어넣으면 정답입니다. 다음. 1007번. 근데 이거 10대 3은 4대 X로 3같형으로 나가지고 아니, 하지 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4대? 그럼 넌 그때 4초일 때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 그냥. 반지름 구해서 뭐 하게? 뭔 소리야? 그럼 그때 넓이잖아.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가 아니야. 뭐야? 넓이의 변화율인 거야. 너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네가 구한 그 값 나와. 넓이 나와. 우린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찾아야 돼. 그냥 반지름을 찾아버리면 안 돼. 자, 1007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처음 반지름 2cm.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s. 초당 1cm씩 반지름이 커진대요. 그렇게 바람을 불어 넣을 때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은? 그럼 뭐 해야 돼? 6cm인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도 나타내야 되고 시간이 언제인지도 찾아야 돼. 부피 찾자.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 찾겠습니다.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죠? 처음 반지름 2cm. 초당 1cm씩 반지름이 커져. 그러면은 반지름은 뭐가 돼? 2 플러스 t가 반지름이야. 선우, 이거 9예요. 공 모양이에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초등학교 때 배웠다. 오, 정답.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됐죠? 미분해야 되겠죠? dv dt. 미분하니까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합성함수 미분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르쳐 드렸었고요. 자, 그럼 내가 뭘 구해야 돼? 부피의 변화율.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 정지원, 언제 6cm 돼, 반지름이? 초당 1cm씩 커지잖아. 언제? 그럴 줄 알았다. 4초죠. 왜 그래? 내 일부러 너 틀리라고 얘기를 한. 야! 2cm에서 시작해서 6cm 됐어. 몇 초 걸려? 됐지? 4 집어넣으면 정답이죠. 66에 36. 너 어떻게 내가 이게 하면 다 싹 다 걸리냐, 그렇게? 내가 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정지원아. 그치?
자, 이거 과제하시고요. 뭐 중요성은 이거 활용은 아주 그렇게 잘 나오거나 하진 않으니까 자 173페이지까지랑 앞에다 써준다. 정지원아 173페이지까지 와. 또 부정적분 서술형까지야. 부정적분 서술형까지야. 1등급 표. 부정적분 1등급 펴봐. 아, 내가 서술형 하라고 그냥. 173페이지까지에다가 또 뭐 들어가야 돼? 부정적분 서술형, 유형이랑 서술형. 그 다음, 1등급 펴봐. 부정적분 1등급. 문제 골라줄게. 에이, 마음에 안 들어. 22, 23, 24. 22, 23, 24. 1122, 1123, 1124. 그리고 다음 주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 미적분 1 전체 다 시험 본대. 고2들은 다 시험 본대. 오답 하세요.